안녕하세요. 송재빈입니다. 오늘은 그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동아일보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전국 범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 명당 1만 1,520사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세계보건기구 2013년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기공학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기는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였는데 그 범행 양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사회의 취약계층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 속에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을 편취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범행 대상도 20대 청년이 많아진다. 요즘 들어 대출이 쉬워진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 범행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해도 가해자로부터 실제로 피해금을 반환받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배상 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에서 정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이미 편취금을 모두 탕진해버린 다음 탕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배상 명령에 따라 집행을 하려고 해도 추심 가능한 돈이 없다고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대출로 인해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데 대부업체 등에서 보낸 독촉장이 집요하게 날아오고 법원에서 대예금 청구 소장 부분이 송달되고 사기 피해자임에도 대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당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압박에 시달리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해자로부터 푼돈을 합의금으로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또 합의서를 또 해주는 것도 또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한마디로 해서 끔찍하고 상상을 초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등에 공유된 사기 예방법 중 내가 생각하는 가장 괜찮고 현실적인 가능한 방법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나 투자 계약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공정증서를 작성을 요구하되 공정증서에 변제 방법이나 투자금 회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넣고 이자 또는 수익금의 일이라도 미지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법률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당장 돈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되고 대출 이자보다 투자 수익이 크니까 결국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유혹과 같은 두고 이제 고민하는데 극한 고통 속에 살아남게 될 남은 인생은 전부 다 여기다 맡기지 말고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그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편취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돈을 다 빼앗기고 극한 고통에 살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출이나 이런 데 쉽게 대출 받는데 유혹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장에서 예면한 주 52시간 근로제 동아일보 김동혁 경제부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에 다니는 A씨는 지난 주말 밀린 일감으로 집을 가지고 갔다. 요즘 평일에도 오후 9시 넘게 일하는 경우가 잦다. 주택담보대출에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밀려드는 대출 신청을 처리하고 일일이 보증기관에 확인하다 보면 업무 시간에 다른 업무는 아예 쳐다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일을 많이 해서는 또 안 된다. 법에 정한 주 50일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편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 은행 영업장에서는 퇴근 시간에 PC가 자동 꺼지는 PC 오프 프로그램을 깔리지 않는 컴퓨터 한 대를 이용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재택근무도 사실상 공식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법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업무량 증가와 민원 스트레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무 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은행 직원들이 많다. 한 은행 직원은 차라리 공식적으로 초과 근무를 해 업무 속도를 높이고 대신 수당을 지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직원과 고객들 모두 힘들게 하는 비정상적인 근무 형태가 벌어진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국책은행장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며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 노조 측은 다른 일을 줄여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매진하자는 의도라고 해명하지만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융통성 없는 주 52장 근로제 운영이 노사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원 속도를 강조했다. 또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을 더 해야 하는 상황에 일을 할 수 없게 묶여드는 것은 은행들의 그 지원 속도를 올리라는 그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 연장 근무 사유를 대폭 늘려 주 50일간 근로제 틀을 넘어서는 그 근로시간 유연한 그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사실상 전 세계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시 상황입니다. 이 위기에는 이익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가와 근로자가 서로 상생하는 그 노동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나 기업 모두가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